제가 이제 여조부에서 다뤘던 사건인데 초등학생 여자애 2명이 짝을 지어서 아저씨를 만나서 뭐 주거나 뭐 를 하는 사안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은경 변호사입니다. 제가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근무했을 당시에 놀랐던 게 뭐냐면 요즘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성범죄에 연루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저와 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특히 디지털을 이용한 범죄에 노출된 경우가 좀 적었거든요. 놀이터에서 뭐 뛰어놀기 바빴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카톡을 안 쓰고 DM으로 뭐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만큼 요즘 세대는 온라인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성범죄라고 할까요? 뭐 억지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는 물론 뭐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범죄를 저질러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혹은 뭐 학생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조부 뭐 성범죄 재판부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실제 접했던 사안들을 위주로 이런 행동은 성범죄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자라는 의미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청법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성범죄를 다루는 법률은 크게 형법, 아청법, 성폭법 이렇게 나뉘는데 형법은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형법에서 다루는 건 기본적인 범죄고 여기서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특수한 범죄들을 아청법과 성폭법에서 이제 따로 규정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청법은 이제 정식 명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정식 약칭은 청소년 성보호법이에요. N번방 사건 이후로 아청법을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린 학생들도 요즘에는 뭐 서로 장난으로 뭐 너 아청 뭐 걸린다 신고한다 뭐 이러더라고요.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을 뭐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정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동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청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건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우선 등장을 해야 되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성착취물이라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뭐 성교행위, 유사성행위, 그다음에 자위행위 아니면 뭐 신체 전체나 일부를 뭐 노출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아청법에서 가장 형량이 센 죄명 중에 하나가 성착취물 제작죄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죄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본 거죠. 대부분의 성착취물 제작 관련 사건이 어떻게 발각이 되냐면 부모님이 자녀의 핸드폰을 불시에 검사를 하다가 핸드폰의 그 갤러리, 뭐 휴지통 이런 데서 우리 애 벗은 몸을 찍은 사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2 신고를 하면서 이제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트위터에 일명 섹트라고 하는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광고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슴 찍은 부위는 1,000원, 뭐 전체 전신이 나오면 5,000원, 뭐 맞춤 10,000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몸을 찍어서 파는 아이들이 대부분 뭐 아이돌 굿즈를 사거나 뭐 콘서트 티켓 등을 사려고 돈벌이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입한 성착취물을 만약에 친구에게 전송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배포죄가 되는 거고요. 징역 3년 이상 배포죄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성착취물을 받아서 같이 본 친구는 시청 또는 소지죄가 되는 거죠. 이건 또 징역 1년 이상 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그 광고한 사람이 만들어서 뭐 파는 정도로 넘어서 예를 들어 막 의뢰를 했어요. 옷을 벗은 채로 손을 올리고 한 장 찍어주세요 라던가 이렇게 되면 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오히려
광고를 해서 제값을 주고 산 건데 뭐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쉽게 구매를 하고 혹은 또 제작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작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그리고 제작제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의뢰를 한 건 맞지만 영상을 못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안 통한다는 거죠. 아동 성착취물 제작 미수죄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청 성매수,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까 말씀드렸는데 4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을 사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아니면 성매매 한번 할래? 라고 권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한 죄로 처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해서 성착취물을 제작, 아까 했던 그런 사안을 하다가 점점 더 큰 돈이 필요하면 이제 성을 파는 행위로 나아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조부에서 다뤘던 사건인데 초등학생 여자애 2명이 혼자서는 이제 성매매 하기 좀 무서우니까 짝을 지어서 아저씨를 만나서 빨아주거나 성관계를 하는 사안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관계 하는 게 10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이런 정도로 흔하게 너무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피해 이제 학생들도 성매매를 좀 쉽게 접한다는 거죠. 이런 사안 아니어도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 초등학생 여자애들 몇 명을 모집해서 이제 성매매를 돌린다거나 이런 사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중대한 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가 이런 데에 연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유심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성착취 목적 대화죄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성범죄 전담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솔직히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성착취 목적 대화라는 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한테 이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건데 어떤 행위를 하는 거냐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 이런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야한 대화 같은 거죠. 그런 걸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런 대화에 계속 참여시키는 행위 아니면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계속 권유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라고 해서 이것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 핸드폰에 혹시 성인이 우리 애한테 성적인 대화를 계속적으로 보낸다 아니면 성매매 한번 할래? 이런 제안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 발견하시면 이런 거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사실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들보다 훨씬 길어요. 공소시효라는 게 아시겠지만 범죄 행위가 종료한 후부터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 국가의 소추권이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그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이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이제 그 미성년일 때는 우선 공소시효 자체가 우선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DNA나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 아니면 장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배제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자기가 미성년자일 때 피해를 당했다라는 분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뭔가 계속적으로 이제 피해가 있고 좀 많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신고를 할 수 있고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